안녕하세요. 에롱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 4분기 분기도르 시상식입니다. 각 분야마다 4분기 최고의 선수, 작품 등을 뽑아볼게요. 시상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의 오프닝과 엔딩, 최고의 에피소드와 장면, 최고의 남자, 여자 캐릭터, 최고의 빌런과 어시스트, 최고의 유망주와 피지컬, 최고의 도파민과 최고의 공격수, 최고의 힐링과 최고의 수비수, 최고의 전술, 최고의 다크호스, 마지막으로 최고의 애니 분기 탑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상자 선정은 지극히 주관적이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분상 애니는 보통 세 부분으로 나뉘죠. 오프닝, 에피소드 본편, 엔딩 각 파트마다 최고를 선정해볼게요. 여기에다 추가로 최고의 장면을 뽑아볼 건데 에피소드 내용, 앞뒤 맥락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순수하게 장면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걸 골라봤습니다. 최고의 오프닝. 수상자는 치토세 군은 라모네 병 속의 오프닝입니다. 쿠치의 라이어라는 곡인데 영상미가 매우 훌륭하죠. 영상의 구성 자체는 평범해요. 그냥 히로인 5명 쭉 보여주는 쇼케이스 형식인데 히로인마다 컬러 변화를 줘서 색감이 다채롭고 영상의 속도감이 상당합니다.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데 그럼에도 인물 조용히 흐트러지지 않고 안정적이죠. 개인적으로 애니 자체는 정말 재미없게 봤는데 내용과는 별개로 오프닝은 매우 잘 만들어서 최고의 오프닝으로 선정했습니다. 본편은 안 보더라도 오프닝 영상은 한번 감상해보세요. 진짜 오프닝만 보면 명명백백한 분기 탑인데 도대체 내용물은 왜 그 모양인지 정말 신기한 애니예요. 최고의 엔딩. 수상자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파이널 시즌 엔딩입니다. 범프 오브 치킨의 아이라는 곡이죠. 나이아가 지금까지 쌓아온 서사를 공책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 시리즈를 1기부터 파이널 시즌까지 쭉 감상해온 분이라면 감동할 수밖에 없도록 구성해놨습니다. 제작진이 팬들에게 바치는 헌정 영상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작품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나이아의 팬이라면 당연히 보셨을 거고 나이아에 크게 관심이 없더라도 엔딩 영상은 한번 감상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보통 엔딩 영상은 잔잔한 노래 깔고 일러 몇 장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예산 애니의 엔딩은 대부분 저런 식으로 처리하고 체급이 큰 애니도 엔딩은 슬라이드쇼로 넘기는 일이 잦죠. 근데 나이아 파이널의 엔딩은 움직임이 역동적입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캐릭터들이 거의 총출동해서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모션이 아주 부드러워요. 공책 그림 컨셉이니까 그냥 정지 컷으로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장인 정신이라고 해야 하나요? 최고의 마무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최고의 에피소드. 수상자는 나를 먹고 싶은 괴물 12화입니다. 시오리와 히나코가 새로운 맹약을 맺는 과정을 그렸죠. 1화부터 11화까지 진행된 히나코와 시오리의 갈등에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감명 깊게 와서 따로 리뷰 영상도 올렸죠. 애니의 감성, 메인 스토리, 캐릭터성 이 모든 것들이 한화에 압축된 훌륭한 에피소드였어요. 어두컴컴한 바닷가의 배경 미술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 에피를 한 줄로 요약하면 괴물과 괴물이 1대1로 꽝 부딪힌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마찰을 빚는 거죠. 이럴 때는 누가 더 억지를 부리고 그 억지를 누가 받아주느냐 이걸로 승패가 결정되는데 그걸 이 애니 특유의 어두운 색감으로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최고의 장면. 수상자는 불멸의 그대에게 3기 6화의 거북이 산란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진짜 에피소드에서 짧게 휘리릭 지나가는 장면인데 순간적인 임팩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불멸의 그대에게서만 볼 수 있고 불멸의 그대에게에서만 나와야 하는 장면이에요. 다른 애니에서 이런 거 나오면 큰일 나요. 저 눈물이 진짜 킥인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지? 작가님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보면서 폭소를 터뜨리고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장면이에요. 개인상. 이번엔 선수 개인에게 주는 상입니다. 남캐와 역캐, 빌런과 어시스트, 유망주와 피지컬 총 6개의 부문이 준비되어 있어요. 최고의 남자 캐릭터. 수상자는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의 히다카 츠나고 선수입니다. 로맨스 남주 중에 이 정도로 호감인 캐릭터? 보기 드물죠. 평소에는 상식적으로 행동하다가 할 때는 화끈하게 해서 답답하지도 않고 특히 입막에 장착하고 경기했을 때는 장난 아니었죠. 스토리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인간 세계로 넘어간 수인.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디딘 개척자의 갈등과 고뇌를 진중하게 표현했고 새로운 세상에서의 만남과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냈죠. 파트너인 마리와의 호흡도 완벽했고 이번 4분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남주였어요. 최고의 여자 캐릭터. 수상자는 암살자 스테이터스의 아멜리아 선수입니다. 정실력이 미쳤죠. 메가데르랑 얀데르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비주얼도 뭐 끝내주죠. 엘프에다 은발 저간 거기에 거유라 캐리 자체가 사기적인데 이 애니 특유의 클래식한 그림체가 더해져서 활용의 눈동자를 완성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주얼은 4분기 역캐 중에 독보적이라 생각하고 2025년 연도 탑도 노려볼 만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애니가 좀 답답한 요소가 있거든요. 불살주의라는 소재 때문에 전개 템포가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아멜리아 덕분에 참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애니를 하드 캐리하는 선수입니다. 최고의 빌런. 수상자는 산다의 오오시부 히우미 선수입니다. 산다가 빌런 맛집인데 오오시부랑 나마타메 중에 누구를 고를까 고민하다가 오오시부를 골랐어요. 작품의 주제, 아이와 어른, 성정과 노화, 변화에 대한 긍정과 부정 이 모든 요소에서 주인공과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이죠. 주인공의 가치관, 신념과 정반대되는 지점에 우두커니 서 있어요. 아치에놈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죠.
기괴한 디자인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스, 전투력도 강하죠. 지팡이검을 이용한 액션도 상당하고 이런 외적인 요소도 훌륭하지만 내적인 부분도 잘 설계되어 있어요. 저는 빌런이라면 비정상적인 집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함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등등. 555는 젊음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는데 이게 정상 궤도를 아득히 벗어나서 555를 더 강렬한 빌런으로 만들어줍니다. 최고의 어시스트, 수상자는 야생의 라스트 보스가 나타났다의 디나 선수입니다. 일견 갈굼당하는 개그키로 보이지만 애니의 전반적인 이야기 흐름을 컨트롤하면서 주인공 루파스가 마음껏 날뛸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줍니다. 근데 이 선수는 여기서 한 차원 더 높은 플레이를 보여주죠. 단순히 팔만 깔아주고 이제부터 루파스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나몰라라는 게 아니라 루파스의 움직임을 교묘하게 유도합니다. 킬 패스를 뿌리고 루파스가 패스를 골로 연결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직접 설계해요. 분명 메인으로 활약한 건 루파스인데 장면 하나하나를 되짚어보면 모든 게 디나의 손바닥 아니었던 느낌?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는 걸 넘어서 본인의 어시스트를 위해 주인공을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작품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루파스보다 디나의 존재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무서운 선수예요. 이애니가 1쿨 분량 끝나고 바로 2기 확정 소식이 떴는데 2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이어가면 좋겠네요. 최고의 유망주. 수상자는 아르마짱은 가족이 되고 싶어의 아르마 선수입니다. 유망주임에도 애니에 본인 이름을 걸고 뛰고 있죠. 저 맹한 표정으로 각종 기행을 벌이는 게 귀엽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사기인 게 로봇이라 몸을 갈아 끼우면 일시적으로 피지컬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다른 유망주들은 할 수 없는 플레이지만 아르마는 가능하다. 그러면 이쯤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죠. 로봇이 나오는 건 반칙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제조일로 따지면 아르마가 가장 유망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네요. 4분기에 아르마보다 어린 캐릭터가 몇 명이나 되려나요? 이번 4분기에 로봇이 유독 많았거든요. 아르마부터 포함해서 기계인간 마리의 마리2, 야생의 라스트보스의 리브라, 영원한 황혼의 유그레, 종말 투어링의 아이리, 그노시아의 그 캐릭터 등등. 그래서 특별상으로 최고의 로봇을 뽑아보려 했는데 어차피 아르마가 탈 것 같아서 그냥 없앴습니다. 상의 종류를 늘릴수록 그만큼 수상 이력이 화려해질 것 같은 대단한 선수예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만큼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세상을 배우는 중인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흐뭇해집니다.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선수예요. 최고의 피지컬. 수상자는 토지마 탄자보로는 가면라이더가 되고 싶어의 오카다 유리코 선수입니다. 사실 이 애니는 거의 모든 역해의 피지컬이 다 좋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역해 아무나 붙잡아도 웬만한 애니에서는 피지컬 1등 먹을만한데 유리코, 본명으로 부르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그냥 태클이라 부를게요. 태클은 피지컬 괴물이 득실득실한 이 애니에서도 독보적인 피지컬을 자랑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과해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대단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최고의 피지컬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태클이 헤드락 꺼는 장면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가슴으로 머리가 뭉개질 것 같은데 저러다 죽으면 호상일지도? 작품상. 이번엔 애니 자체에 주는 상입니다. 가장 자극적인 재미를 준 애니에는 최고의 도파민상, 이 상을 받은 애니의 시즌 MVP는 최고의 공격수로 선정됩니다. 가장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준 애니에는 최고의 힐링상, 이 상을 받은 애니의 시즌 MVP는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됩니다. 가장 창의적인 구성을 보여준 애니에는 최고의 전술상, 낮은 기대치에 비해 가장 높은 만족감을 준 애니에는 최고의 다크호스상, 그리고 4분기 최고의 애니 분기탑을 선정했습니다. 최고의 도파민. 수상자는 불멸의 그대에게 3기입니다. 원작 만화의 2부, 현대편을 애니화했죠. 보면서 진짜 신기했던 애니입니다. 이거 분명 원작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보면 무슨 오리지널 애니 같아요. 전개 그냥 막 나가고 거의 모든 에피소드가 자극적인 장면으로 뒤덮여 있는데 도대체 뒤를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러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어요. 애니가 도파민 파티예요, 파티. 유혈이 낭자하고 반전이 속출하고 다음 화를 기다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처럼 애니를 방영 시기에 맞춰 매주 한 편씩 보는 사람한텐 이게 정말 중요해요. 4분기에 도파민 애니를 꼽으라고 하면 가면라이더가 되고 싶어, 그노시아 이 두 개가 주로 거론되는데 저는 불멸의 그대에게 3기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다만 언급이 잘 안 될 만한 게 3기라서 진입장벽이 많이 높죠. 게다가 이 애니가 1기랑 2기가 전부 2쿨이라 체감상 5기에 해당하는 작품이죠. 그래도 정말 잘 만든 작품이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입문해보시기 바랍니다. 1기부터 3기까지 쭉 달리면 시즌마다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최고의 도파민으로 선정했지만 자극에만 사활을 건 작품은 아니고 철학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불멸의 그대에게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이죠.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거. 3기의 주제는 행복과 평화인데 애니가 이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그려내는지 감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 MVP이자 최고의 공격수는 미즈하 선수입니다. 불멸의 그대에게 시리즈에는 대대로 공격수를 배출하는 가문이 있죠. 그 집안의 피가 흐르는 인물인데 공격수의 재능을 각성하더니 나올 때마다 정신나간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 선수가 등장하면 높은 확률로 유혈 사태가 터지는데 피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플레이하는 걸 높이 평가하고 싶네요. 4분기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습니다. 최고의 힐링. 수상자는 아르마짱은 가족이 되고 싶어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는 힐링물이죠. 솔직히 저예산 티가 나긴 해요. 동화면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야기의 짜임새, 캐릭터의 만듦새 등이 훌륭해서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 딸로 구성된 가족 드라마를 베이스로 아르마의 귀여운 모습, 엔지와 스즈메의 달달한 러브 코미디, 로봇인 아르마가 인간 세상을 배워가며 벌이는 유쾌한 사건 사고들이 풍성한 토핑처럼 얹어져 있습니다. 11화라 1쿨 치고도 약간 짧은 분량이지만 즐길 거리가 풍부한 애니였어요. 마지막 화에서는 감동적인 장면도 연출했죠. 왜 애니의 제목이 아르마짱은 가족이 되고 싶어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준 깔끔한 마무리였어요.
애니를 다 보면 배부릅니다. 저는 이런 포만감이 너무 좋아요. 로봇이라는 설정 덕분에 다른 일상물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괴수와의 전투, 우주여행, 아이돌 그룹 등 일상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꽤 나오지만 그럼에도 작품의 분위기가 탈선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마지막엔 훈훈하게 마무리돼요. 중심이 그만큼 탄탄하게 잡혀있다는 건데 바로 이 선수 덕분이죠. 시즌 MVP이자 최고의 수비수인 아르마 선수. 최고의 유망주도 받았으니까 이관왕이네요. 와, 이 선수는 플레이가 진짜 안정적이에요. 평소엔 멍 때리고 있지만 주변에서 일이 터지면 초고성능 AI를 활용해서 지능적인 수비를 보여줍니다. 아르마의 철벽 수비, 이거 뚫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 4분기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였습니다. 최고의 전술. 수상자는 그노시아입니다. 마피아 게임과 루프물. 마치 물과 기름처럼 혼재하기 어려운 장르인데 독창적인 전술로 두 장르를 교묘하게 연결했어요. 이 애니가 게임 원작인데 게임을 애니로 만드는 거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요 근래 본 게임 애니화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일단 게임 규칙이 단순하고 직관적이라 이해하기 쉽고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 개성이 확고하고 루프마다 변화를 줘서 반복해서 오는 지루함을 없애고 도감작 시스템을 도입해서 루프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원작 게임의 여러가지 이벤트를 자연스럽게 엮어서 보여주고 흥미로운 떡밥도 지속적으로 투척하고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장점만 나열해도 이 정도인데 제대로 칭찬하기 시작하면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전술이 창의적이면서도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전술의 약점이 뭘까? 공략법이 뭐지? 잘 모르겠어요. 애니의 전술이 훌륭하게 구현된 이유는 이 전술을 숙지하고 잘 이행한 선수가 있기 때문인데 시즌 MVP인 유리 선수가 대표적이죠. 초반에는 전술에 적응하느라 좀 답답하게 굴었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애니를 하드캐리하고 있습니다. 루프물 주인공 특유의 고인물화도 잘 보여주고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마피아 게임은 가볍게 정리해주고 이벤트 도감작과 캐릭터 호감작에 집중하죠. 특히 역해들 호감작 할 때는 무슨 미연시 보는 줄 알았네요. 원작 게임이 미연시인 줄 착각할 정도로 유리의 플레이가 대단했습니다. 그노시아의 전술 포텐셜을 최단으로 끌어올린 핵심 선수였어요. 최고의 다크호스. 수상자는 닌자와 극도입니다. 다크호스라는 게 낮은 기대치가 바탕에 깔려야죠. 개인적으로 이 애니 1화를 보고 기대감이 엄청 떨어졌어요. 닌자랑 극도가 서로 싸운다는데 그 이유도 잘 와닿지 않고 다큰 남자 둘이서 무슨 프리큐어 같은 거로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도 재미없었고 캐릭터 디자인도 제 취향과는 거리가 먼데 거기에다 작화도 별로야. 액션도 뭔가 이상해. 그냥 공중에서 팔 허우적대는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역해도 별로 안 나오죠. 온통 남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저예산 병맛 개그물이구나 하고 기대감을 내려놓고 가볍게 보고 있었는데 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 작품의 진가를 점점 깨달았습니다. 전개 속도가 엄청 빠른데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고 착실하게 진행되고 갈수록 퀄리티도 좋아졌어요. 후반부 전투씬에 집중하려고 초반 액션에서 힘을 아껴둔 느낌?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비해 후반부에서 만족도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에 시노아랑 가무테의 대결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시노아랑 키와미가 서로의 정체를 깨달으면서 제목이 언급될 때의 전율이란 하이라이트에 깔리는 삽입곡도 기가 막히죠. 정말 명장면이었습니다. 시즌 MVP는 키무라 키와미 선수한테 드릴게요. 극도 사이드의 대표 선수죠. 주인공의 친구이자 숙적이라는 입체적인 포지션을 맡았는데 어쩌면 이애니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키와미의 영향력이 너무 엄청나서 닌자보다는 극도 쪽에 몰입하게 됩니다. 닌자 이 나쁜 녀석들. 극도는 그저 사람을 죽였을 뿐인데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냐. 최고의 애니, 분기 탑이라고도 하죠. 수상자는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입니다. 애니가 그냥 너무 아름다워요. 작화, 배경 미술, 촬영, 캐릭터 디자인, 색감 이런 시각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인물들이 자아내는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츠나고와 마리의 사랑, 둘의 사랑을 도와주는 주변 인물들, 둘의 사랑을 방해하는 벽과 그걸 넘기 위한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따뜻하면서도 예쁘게 포장되어 애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애니가 마음에 들었던 게 다른 학원 로맨스에서는 잘 조명하지 않는 육체적인 관계, 본능적인 열망과 충동을 과감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걸 야릇하지만 천박하지 않게 섬세한 터치로 그려냅니다. 시즌 MVP는 아사카 마리 선수한테 드릴게요. 이 애니를 한 줄로 요약하면 각자의 벽을 넘어 사랑을 이루는 이야기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벽을 넘은 인물에게 MVP를 수여하고 싶어요. 마리가 먼저 벽을 넘고 츠나고에게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가 시작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는 손을 내밀어 츠나고를 자신의 세상으로 인도하고 직접 츠나고의 세상으로 건너가기도 합니다. 츠나고는 수인마을과 인간 영역을 가르는 물리적인 장벽은 넘어왔지만 마음의 벽은 온전히 극복하지 못했어요. 츠나고는 이타심이라는 명목 하에 스스로를 억제하고 있었죠. 마리는 그런 츠나고를 적절하게 자극하고 때로는 과감한 플레이도 서슴없이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작지만 강렬한 이기심을 심어줍니다. 마리의 도움으로 츠나고는 자신의 마음에 더 솔직해집니다. 이제는 무작정 양보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향해 손을 뻗죠. 마지막에는 벽 위에서 마리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마리는 이야기의 시작과 끝, 그 사이의 과정에 모두 관여하면서 파트너의 성장까지 도와줬죠.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마음에 든 작품이라 블루레이도 구매하려 했는데 아직 발매를 안 했네요. 제가 분기마다 최고의 애니를 뽑아서 블루레이를 사서 모으고 있거든요. 1분기는 메달리스트, 2분기는 아포칼립스 호텔, 3분기는 루리의 보석. 여기에 4분기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를 추가해서 2025년 분기탑 컬렉션을 완성하고 싶네요. 좋은 작품을 만들어준 제작진들에게 감사드리며 제작비에 약소하게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각 분야의 수상자를 정리하면 최고의 오프닝은 치토세 군은 라몬의 병 속에, 최고의 엔딩은 나이아 파이널 시즌, 최고의 에피소드는 나를 먹고 싶은 괴물 12화,
2화, 최고의 장면은 불멸의 그대에게 3기 6화, 거북이 산란 장면, 최고의 남캐는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의 히다카 츠나구, 최고의 역캐는 암살자 스테이터스의 아멜리아, 최고의 빌런은 산다의 오오시부 히우미, 최고의 어시스트는 야생의 라스트보스의 디나, 최고의 유망주는 아르마짱은 가족이 되고 싶어의 아르마, 최고의 피지컬은 가면라이더가 되고 싶어의 오카다 유리코, 최고의 도파민은 불멸의 그대에게 3기, 최고의 공격수는 미즈아, 최고의 힐링은 아르마짱은 가족이 되고 싶어, 최고의 수비수는 아르마, 최고의 전술은 그노시아, 최고의 다크호스는 닌자와 극도, 마지막으로 최고의 애니, 분기탑은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였습니다. 수상자 선정은 매우 주관적이므로 여러분이 생각한 결과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각자 생각하는 수상자를 댓글로 공유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롱도레였습니다.